게임 산업이라고 고상한 말로 게임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거를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90년대 초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7년 뭐 이 정도 했습니다. 7, 8년. 아, 7, 8년.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이제 물론 다른 걸 또 하셨겠죠? 네, 그래서 다른 걸 하다가 그 뒤에 또 2000년대 후반에 잠깐 또 다시 그 길에 들어서는 적이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 분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동기라고 하면 물론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했고 또 저 자신도 관심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영업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업이라는 거 소문이 나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가장 호황이었던 그 시기 또는 거의 호황이었죠. 내내 호황이었고 그때 시대가 그랬나요? 예,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성인 오락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고스톱. 요즘이야 고스톱을 뭐 핸드폰 가지고도 뭐 하지만은 그때는 그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고스톱이 제일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 게임. 그다음에 또 체리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게임들이 자기 업소에 고객층들이 많이 찾는 게임 이런 거를 잘 맞추어서 기계를 갖춰 놓으면은 고객들이 몰려와서 게임을 하지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종로, 동대문, 북창동 이런 곳들에 영등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대문, 영등포 이런 경우는 이제 고스톱, 종로 쪽에는 포커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렇다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다양하게 기계를 두세 종류를 비치를 해 놓으면은 어느 기계에 손님이 많이, 어느 게임에 손님이 많이 모인다 하면은 차차 그걸로 바꾸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장님께서 하셨던 그 업소에서 특히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됐던 어떤 건가요? 제가 했던 업소 중 하나는 포커 게임을 놨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게임의 종류를 바꾸었죠. 체리 마스터라고 하는 게임의 종류를 바꿔가지고 한 번 배팅하는데 64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본래는 그게 32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배가시켜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64점 그러니까 640원씩 1.3초에 64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초에? 예, 1초에 다르륵 하고 한번 돌면 다르륵 하고 한번 돌면 640원씩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배당도 많아지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그게 판돈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판돈을 100원 놓고 1000원 먹느냐 1000원 놓고 10,000원 먹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결국은 판돈을 이제 키우는 거죠. 키우는 작전을 쓰셨던 그렇죠. 그런 거구나. 키워서. 그걸로 몇 년 동안 엄청 호황을 맞았었어요.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네, 많이 벌었다고 해야죠. 네. 많이 네. 벌었다고 해야 됩니다. 몇 군데에서 하셨어요? 그때 제가 3군데를 운영을 했는데 시내 한복판, 종로, 천호동 3군데 업소를 했는데 3군데가 다 다른 기계를 놓았어요. 지역마다 고객층들이 선호하는 게임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를 그때
그게 이제 한 일종의 이제 그 경험치고 노하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손님이 적지만은 그게 이제 맞는 기계를 고객층에 맞는 게임기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많이 몰리는 거죠. 시간대는 되게 밤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는 성인 오락 게임은 12시까지밖에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밤 12시요? 예, 12시까지밖에. 근데 이제 시내에 있는 가게는, 업소는 12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종로하고 천호동에 있는 가게는 거의 24시간 풀타임으로 돌렸죠. 그런 그 결과적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제 그걸 무릅쓰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걸 무릅쓰고 했죠. 불법과 준법과의 경계선을 넘나드신 그런 경우가 되시겠네요.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 넘었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게임기들이 그 당시 기술로는 확률이 부정확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에 맞춰놓으면은 100이 들어가면 100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120이 나오고, 어떤 거는 40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의 뒤죽박죽한, 하여튼, 맞지를 않아요. 그 기술이 그때만 해도 엄청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만이 또 가게 수입이, 업소의 수입이 부정확했죠. 어떤 때는 적자를 봤다가, 어떤 때는 또 극대화됐다가. 그래서 이걸 고객들이 정말 화나는 고객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를 조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나름 청계천에서, 그 당시에는 전부 그 청계천에서 기계 개발도 하고 게임 개발도 했던 당시니까. 세운상가 그쪽에서. 세운상가에서요. 예, 그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조작 방법을 개발해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고객 A, B, A 고객이 있다면 A 고객이 얼마 정도를 베팅을 했느냐 하는 거를 카운터에서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돌아가는 거를? 메모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 점수를 얻으려면 카운터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바다 이야기처럼 직접 돈을 집어넣는 방법이 아니라 카운터에서 현금을 받으면은 점수를 찍어주는, 점수를 기계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손님이 지금 100만 원째 돈을 게임기에 집어넣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님이 한 100만 원을 집어넣었으면 하다못해 7, 80, 8, 90이라도 다시 기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승률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확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작을 해서 너무 심하다.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뭐 2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있다, 현재. 그럼 이제 조작을 해서 50만 원 정도를 또 하나 터지게, 쉽게 얘기해서 터지게 만들어져서 손님을 질질질 끄서 손님이 이제 슬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조작 방법이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원격으로 하나요, 조작?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격도 할 수 있고 점수를 넣어주면서 점수를 찍어주면서 거기서 또 동작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그건 세세히 설명하기가 뭐할 정도로 여러 방법의 조작 방법이 있어요. 호황을 아주 누리셨던 그 요인이 결론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자면 조작이었네요. 조작이라고 봐야죠. 그 조작을 얼마나 잘 하느냐.
아하. 손님이 화나지 않게 손님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을 잘한다 못한다. 놀랍네요. 예. 이거를 내막을 몰랐던 사람으로서 듣기에는 깜짝 놀랄 얘기네요. 이게.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손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하. 거의 단골 손님이 거의 단골 손님이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손님이 이달에 월말 통계를 내서 이달에 얼마 정도를 잃었느냐. 다 손님이 이기는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없으니까 순간은 한번 이길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잃는다. 다 잃고 가는 거죠. 가장 어려웠던 그 고충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나요? 큰 고충이라기보다는 이제 손님이 돈을 많이 잃었을 때 손님이 소위 얘기해서 진상을 부리는 경우 이거를 해결하는 게 고충이었고 그리고 이제 단속을 대비해서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제일 고충이지요. 단속도 이렇게 좀 다시 말하면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런 연계성, 연관관계. 당연히 있죠. 그게 없을 수가 없지요. 이게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업소의 문을 여는 순간 불법의 시작이니까 기계 자체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확률이나 이런 게 맞춰져 있지 않는 기계를 설치해 놓은 상태부터 단속의 대상이니까 이 문 여는 순간부터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려면은 나름 유대를 갖고 단속을 대비해서 사전에 뭐라 그럴까 짬짬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90년대에는 특히 이제 그런 일이 많았죠. 많았겠네요. 예, 네. 아무래도 어두웠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공무원들도 워낙 자리 잡은 상태라 네. 뭐 항상 피하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못 피했죠. 네. 가게가 두세 군데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대로 나름 단속을 맞아요. 그럼 벌금인가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법이 좀 셌어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크네요. 예, 그래서 거의가 무조건 일단은 구속이었어요. 일단은 구속이고 거의가 또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작은 형벌은 아니었어요. 높은 형벌이었는데 단속을 어느 선까지 맞느냐. 손님한테 돈을 환불해 주는 선까지 나오면은 바로 구속이 되는 거고 하여튼 어느 선 불법 기계 설치만 단속이 되었다 하면은 그냥 구속은 안 되고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의 구속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업소들도 거의 구속을 면치 못하지요. 네. 이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대리 사장? 예, 바지 사장. 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영자로 내세워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커버하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바지 사장이 변하는 수가 간혹 나와요. 가서 그냥 고지고대로. 예, 고지고대로 다 실토를 해버리는 경우가 나오면은. 배신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배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그러면 사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수사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하. 법을 어기더라도 돈을 벌겠다 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회 거죠. 산업적으로 가는 거죠.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한 7년 이렇게 하시고, 물론 그 다음에 또 하셨다고 그랬지만, 돌아보실 때 어떠세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돌이켜보면 네.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죠. 하지 말았어요. 사행 사업인데, 이렇게 곱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곱게. 돈을 만지다 보면은 쉽게 번 돈 쉽게 낭비와 사치와 뭐 이런 식으로 유흥비와 이런 걸로 탕진을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 그 인간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으실 텐데. 많이 얽혀 있죠. 네, 그렇죠.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2명 정도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우리 바지 사장이 검찰에 구속이 되면서 모든 걸 실토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기소중지가 되고 결국엔 저도 잡혀가지고 제가 구속이 됐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변호사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던, 그게 제일 좀 속상했던 일이고, 또 한 번은 저희 업소 손님이었는데, 이분 대기업의 그 당시에 대리였는데 굉장히 중견 대리였던 것 같아요.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데 어느 날 오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몇 명이 와서 따다닥 놀고 가고 그러다가 퇴근하고 나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보기엔 이분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여튼 많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3, 4년인가 2, 3년 있다가 이분이 가게를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그 대리예요. 근데 굉장히 좀 상해 있다 그럴까? 초췌하고 남루하고 얼굴색도 변해 있고 그래서 이분 인생을 나로 인해서 우리 업소로 인해서 좀 많이 망가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속죄의 마음이랄까 이런 게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참 중독이 무섭군요. 무섭죠.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할 정도니까. 결국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애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잃은 것에 대한 애착과 그 시간만큼은 그 게임에 몰두를 해가지고 정말 재미와 도박이 다 그런 거죠. 그러시구나. 도박의 중독성이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다,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왜 아니 되냐? 이 사람이 기계를 이길 수 없어요. 물론 그 기계는 사람이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에 기계가 지라고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기계가 이기게끔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해서는 안 되고, 요즘도 한 게임, 뭐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점수를 줘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점수가 떨어지면 그게 중독이 돼서 사게 되지요. 돈을 주고. 이게
그 옛날에 하던 성인 오락 게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 네. 똑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결국 이걸로 인해서 그냥 쫄딱 망한다 그런 경우 되는 거는 그런 걸 반복적으로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하루 이틀 반복이 아니라 그냥 몇 년 동안 반복하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어치, 아하.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어치 게임을 하니까 네. 핸드폰 가지고도 한 게임 하잖아요. 고스톱 치고 이런 거 주사도 하면 안 된다. 아하. 예, 아예 근처에 가지 말아라. 예, 근처에 가지 말아라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